네, 오늘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살 수 없었던 종목을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됐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수익이 좀 줄어드는 아쉬운 하루가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내일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테마와 종목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의 실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고 오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또 상당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루였는데 우리에게도 반도체 종목이 있습니다. DIT인데 장중에 8% 넘게 올랐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했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모멘텀 형성이 되고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의 좀 레이저 어닝 수율에 가장 밀접한 장비에 대한 독점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윗골이라는 게 약간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했었던 게 15,000원을 제시를 드렸는데 224일선 돌파에 대한 시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5,000원대 라인을 한 번에 뚫기는 사실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었고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바로 쏟아지면서 윗골이가 조금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상승률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어서 여기서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 18,500원도 가능하다라고 좀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결 내일의 테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오늘 또 간만에 또 조정을 받으니까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좀 체질이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해보는 변곡점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하루였는데 어떤 테마 얘기를 해주실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뭐죠? 네, 일단은 제가 시장이 더 이상 안 가냐에 대한 변곡점이 아니라 네. 주도해서 끌고 가는 산업에 대한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동안에 좀 조정을 받았던 섹터냐 아니면 계속 가는 섹터냐 여기에 대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또 반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라타야 할 테마로 반도체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장 큰 이슈인 거죠? 네, 아무래도 오늘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던 주된 요소가 결과적으로는 AI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디램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AI에 대한 사이클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도 150불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시가총액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먼저 반도체가 잘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반도체도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한국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의 장점과 단점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재로는 제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지금 구간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단기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가 추세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초입 구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이랑은 좀 다르게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다시 한번 또 영업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다시 기사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커지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시장에 다시 부각이 된다 그러면 추세 자체가 좀 길게 오랫동안 갈 수가 있다는 점이 반도체 사이클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일단 추세는 바뀐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가
반도체 쪽은 뭘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수출 감소에 대한 위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의 단기적으로는 우려감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꺾일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GDP에 대한 수치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감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화가 됐을 때에 대한 리스크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커진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럼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맞춘다라고 하면은 또 미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중간에서 좀 애매한 위치가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외교적인 문제에 따라서 어떤 리스크가 나타날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는 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단점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곡점에 놓이게 된 국내 증시 그 안에서 반도체를 첫 번째 테마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하나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또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랑 반대되는 소프트웨어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솔트룩스를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 조정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지 특별히 이슈가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일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섹터로는 소프트웨어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대부분에 대한 종목 자체가 주도했던 기업들이 단기 과열이라든지 투자 경고 이런 것까지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정 구간이 약간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업과 기업 간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많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SKT 같은 경우에는 리벨리온이랑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피리오사 AI랑 같이 뭉쳤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멘텀이 기업과 기업 간에 대한 협업이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 싸움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는 공생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훨씬 더 커진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가 사이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장이 안 좋을 때 보시게 되면은 뭐 CPI 지수, 뭐 코어 CPI 여러 가지 모멘텀에 많이 확인을 하면서 사실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체크하다 보니까 악재가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호재가 오히려 반응이 더 크게 이어지고 있고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대한 메가 사이클 그리고 정부 주도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만큼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단점에는 단기 과열 구간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오늘로써 그 단기 과열을 시키는 구간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조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쪽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는 이 단기 과열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선적으로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심지어 카카오페이는 오늘 또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고 과열로 쉬고 있는 종목들은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 자체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덜 오른 종목은 오히려 더 추가적인 높이 맞추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많이 올라갔던 오브젠이라든지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직은 좀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관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맞는다 하더라도 보안 기능이라든지 유지 보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총 개발에 한 80%까지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여기서 수익성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막상 실적이 찍히는 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리스크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에 올라타냐 아니면은 조정이 좀 세게 들어간 소프트웨어 쪽에 매수 기회를 노리냐 이 싸움이 된 것 같은데요. 과연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 많이 보여드렸는데 떨어지는 칼날이냐 달리는 말이냐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한 달리는 말 한번 제대로 타보자 좀 생각을 해서 반도체를 한번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의 후속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 뭘 봐야 될까요? 네, 약간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은 생소하다고 말씀드리면 항상 잘 갔죠. 그래서 오늘도 잘 갈 수 있을 종목으로 가져왔고 종목명은 미래반도체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에게는 생소한 종목입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뭘 하는 회사인 거죠? 네, 반도체에서도 특히나 이제 유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제조를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제품을 유통화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셀 기업이 바로 미래반도체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통되는 멀티플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실적이 가장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IT 쪽에 대한 유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LG전자가 주요 고객사이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가 수요가 늘어나는 전망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유통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네. 뭐 간단하게 한 줄 추가하면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도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 들어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주가 보니까 장중에 28% 넘게 올랐던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요? 네, 달리는 말에 한번 제대로 올라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처럼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오히려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윗꼬리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소화해서 좀 더 상방을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2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16,0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변동성이 컸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갔다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윗꼬리를 달았는데 DIT처럼 충분히 매물대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방 있으시잖아요. 무슨 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도 4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고민 또 잡아드리는 멘탈 교육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이제 교육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네이버 밴드에다가 공개 방송 링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여의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강연회에 대한 일정이랑 참석 신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와 함께하는 일정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